겁나 많은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재택근무가 대세는 대세구나 이런 생각을 언제 하게 되냐면 아침에 아이들 데려다주는 아빠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생각을 할 때거든요. 어린이집 갈 때도 아빠랑 가요 이런 친구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재택근무 현황, 노동자 보호 방안은 제대로 마련이 돼 있을까요?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실장이 알려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택근무가 일단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업무 그렇습니다. 특성에 따라 다를 텐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먼저 그 미국의 그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그 로버트 라이시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팬데믹 시대의 노동자들은 이제 4계급으로 분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원격 근무나 이제 재택 근무가 가능한 노동자들을 최상위층으로 분류를 했거든요. 아이고. 그만큼 이제 재택 근무가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노동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미국 이제 통계를 보면 올해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었던 노동자는 전체의 9.6%, 그러니까 10%가 채 안 되는 그런 수준인데요. 그것도 이제 업종별로도 재택근무 비율이 이제 큰 차이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코로나19와 그리고 이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재택근무 비율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좀 장기화되면서 재택근무가 이제 더 늘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때문에 기업들도 이제 내년도 경영 계획을 다시 짠다는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상 근무로 돌리려고 하다가 다시 재택근무 비율을 높인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얼마나 더 늘어날까요? 뭐 우리나라는 이제 그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이제 팬데믹 상황에 따라서 이 재택근무자 비율을 이제 계속 좀 조정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오미크론 때문에 최근에 이제 재택근무자 비율을 더 이제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을 좀 보면은 유럽에서는 이제 그 코로나 이전에 정기적으로 재택근무를 한 노동자 비율이 한 5% 수준이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그 코로나 이후에는 12.3%까지 늘어났으니까 2배 반 정도가 이제 늘어난 그런 상황이죠. 미국의 이제 그 IT 리서치 기업에 따르면은 IT 기업인데요. 이 팬데믹 이전에는 한 30% 수준에서 이제 재택근무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게 그 코로나 이후에는 48% 절반 가까이 이제 늘어날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상황이 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팬데믹 이후에는 예상보다 더 큰 비율의 재택근무자들이 늘 거라고 이제 그런 전망들입니다. 재택근무자가 늘어나면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방안 이런 거 좀 모호해질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들 하고 있나요? 이 최근에 이 영국하고 이제 오스트리아, 캐나다, 미국의 어떤 이 재택근무 형태를 이제 분석한 것들을 보면은 재택근무자들의 노동 시간이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일주일에 이제 주당 2시간 반이 더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노동 시간이 더 늘어난 건데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일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네. 잘못하면 이제 이게 업무에 치여가지고 24시간 동안 이제 하루 종일 일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게다가 이제 이거를 그 회사에서 사측에서 온라인으로 감시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좀 그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목소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가 이제 업무 조건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는 뭐 이런 식의 이제 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 자체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조건과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포르투갈에서는 이런 이제 재택근무 노동자 보호 방안이 담긴 새 노동법이 의회를 통과를 했어요. 지난달에. 그리고 올해 이번 달 1일부터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서 좀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포르투갈의 재택근무자 보호 방안 이런 것들은 우리 홍성만 실장님 아니면 우리가 알 길이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국내도 조금 뭐 보도가 좀 되긴 했었는데요. 포르투갈 이제 재택근무 보호 방안은 뭐 첫 번째 이제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고용주가 근무 시간 내에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노동자들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근무 중인 노동자를 감시하는 것도 금지됐고요.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 이제 뭐 난방이라든가 전기, 통신비 같은 재택근무 이제 필요한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노동자의 고립감이 좀 심화되는데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 2달에 한 번 정도는 대면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8세 이하의 이제 자녀가 있는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이 있는 노동자들은 원하면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장을 했는데요. 이런 이제 사항들을 어기면 최대 1만 유로, 그러니까 1,300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조항도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분명히 반론이 있겠어요. 이런 네네.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회사에 불리하다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 유럽 안에서는 이 얘기를 어떻게 나누고 있나요?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이제 다른 이제 유럽 국가들도 이미 이제 코로나 그 사태 이전부터 업무 시간 외에 업무 지시를 내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이걸 이제 실현하는 그런 이제 입법 조치들이 추진돼 왔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 포르투갈의 이제 새 노동법은 그것보다 훨씬 더 이 재택근무 보호 방안이 굉장히 넓고 게다가 이제 벌칙 조항까지 이제 있는 법이라서 다소간에 약간 좀 파격적이다 이런 이제 평가들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8세 이하의 네. 그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이 뭔가 이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조치라고 강하게 좀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노동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재택근무 노동자 보호에 대해서는 당연한 조치라고 좀 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그 실효성이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좀 제기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앞서 그 근무 시간 외에 이제 연락하는 문제나 그 재택근무를 노동자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와 이견이 생기면 노동자가 약자라서 회사 입장을 이제 수용할 수밖에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퇴사해야 될 위기에 이제 몰릴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보호의 형식적인 내용은 강한데 이를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해서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이제 노동자 보호 방안에 대한 이런 노력들은 계속 좀 이어져야 된다는 그런 바람이고요. 우리도 한국도 이에 대한 준비를 좀 서둘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참세상 연구소 홍성만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